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평범한 여자를 자처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조용히 어른들께 예의 지키며 살아가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견고하다고 믿었던 유리벽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깨져버린 것처럼요. 모든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셨고 그 끔찍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실수로 저희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척하셨던 시어머니의 전혀 다른 모습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맞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반격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제 삶의 궤도는 완전히 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저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이 모든 상황에 당황하며 제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 모든 악몽 같은 일들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간절히 믿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 역시 그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배신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바로 그 순간 이후에 찾아왔으니까요.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셨죠. 시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에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저희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시누이는 더 이상 이런 집안 꼴 보기 싫다며 가족 단체 채팅방을 냉정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제게는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집안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매일 밥상 앞에서도 늘 제 눈치를 살피며 괜찮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저는 그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망가진 관계를 다시 봉합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며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얇은 유리 조각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습니다. 언제 다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평화였죠. 그렇게 어색하지만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이상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가르치느라 정신이 없어. 부장님 퇴근하실 때까지 눈치 보여서 도저히 먼저 나올 수가 없었어. 그의 설명은 그럴듯했고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설명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횟수는 잦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은 언제나 무음 상태였고 새로운 알림이 와도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는 자꾸만 핸드폰 화면을 슬쩍 엿보거나 제가 다가가면 손바닥 아래로 재빨리 감추는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마치 자동 방어라도 하듯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시어머니 사건으로 인해 한번 깨진 믿음의 조각들이 다시금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며 평소처럼 남편의 셔츠를 정리하던 어느 날 저녁 셔츠 주머니에서 뭔가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니 그것은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에는 깔끔하고 예쁜 여자 글씨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힘든 하루였는데 당신 덕분에 많이 웃었어요. 지연 그 이름은 제게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남편의 오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메모지 하단에 붙어있는 작은 하트 모양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 요즘 워낙 힘든 시기니까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런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봐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귀가했던 날들,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와서는 곧바로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던 그의 행동들.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불안한 예감은 점점 더 뚜렷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이라는 낯선 이름은 제 평온했던 일상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불안감과 불면 속에서 지새우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틈을 타 떨리는 손으로 그의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지문 인식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혹시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불안감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을 그의 휴대폰 지문 인식 센서에 가져다 댔습니다. 딱 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잠금 화면이 거짓말처럼 열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저는 카카오톡 앱을 열고 망설임 없이 지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대화창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다. 오늘 내 웃는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미칠 것 같아. 집에 돌아가기 싫다. 너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달콤하고 은밀한 메시지들이 화면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첩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식당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 다정하게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낯선 여자,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2개의 술잔, 그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머릿속은 마치 폭풍과 몰아친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럴 리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하게 봤지? 결국 내 예상대로 된 거야 라는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제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과 절망 등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게는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젓가락을 들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최대한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랑은 오늘 또 만나?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의 되묻음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당신 핸드폰 봤어. 메시지도 사진도 전부 다 봤어.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변명도 부인도 하지 못한 채 그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길고 어색한 침묵 끝에 그는 정말이지 힘없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미안해. 그 짧은 하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의 모든 감정은 그날 밤 핸드폰 속의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되어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미안해라는 말은 제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의 배신을 인정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확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갔고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미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던 낮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는데 제 눈앞에 서 있던 건 놀랍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동안 저희에게 일절 연락도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불쑥 나타난 그녀의 손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나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잔뜩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문턱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면 또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익숙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잔뜩 수심에 잠긴 얼굴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가 또 그런 짓을 했다고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짧게 응 하고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구나. 나는 네가 이미 우리 집을 떠난 줄도 모르고 그저 미련하게 반찬만 싸들고 왔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그 표정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 안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뒤늦은 후회였는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처음 우리 아들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그랬어.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툭툭 말도 내뱉고 너랑 눈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고 괜히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녀의 고백에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완전히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어. 집이 정말 조용해지더라. 이전에는 늘 시끄럽고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내가 없으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야. 적막함 속에서 비로소 내 빈자리가 느껴지더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가족 단톡방에 내가 보낸 욕설 들었지? 저는 망설임 없이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그거 너 들으라고 보낸 거야. 너를 괴롭히고 싶었고 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그 잔인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그게 내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더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조차도 나를 이해할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려고 찾아왔어.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얘야. 그녀는 마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강하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한없이 작고 여린 아이처럼 떨며 울고 있는 모습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도 되었고 그녀를 동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저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아도 아픈 티 한 번 내지 않고 꾹 참아왔던 제 모습, 모든 것을 참고 버텨왔던 저의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어쩌면 저 자신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과 단둘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집 안은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길었던 하루,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인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지연이랑 연락해? 제 질문에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의 의미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는 정말 끝내자.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당황과 후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젠 말이 필요 없어.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나 그냥 떠날 거야. 제 단호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잖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는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레퍼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 초에도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들었어.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살고 싶어.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배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모든 미련과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도 동시에 가장 홀가분한 짐이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제 삶의 흔적이 담긴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오랫동안 걸려있던 결혼사진이 사라진 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난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옛날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니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어렸고 훨씬 순수했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사랑만이 전부라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시절의 저였습니다. 그 시절의 저는 지금의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랜 고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지켜줄 수 없고 나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늦은 밤 저는 모든 짐을 차에 싣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지만 제 마음만은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자마자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다시금 울컥하고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제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미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활짝 열고 지친 저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힘들었지. 그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댐이 터지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홀로 쌓아왔던 모든 시간의 무게가 엄마의 품 안에서 비로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고통과 상처를 견뎌낸 후에야 흘릴 수 있는 치유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낯선 곳이 아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제 삶으로 저의 온전한 자리로. 이혼이라는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특히 같은 배신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결국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의 페이지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